2023년 중국이 히토류 봉쇄 카드를 꺼냈습니다. 세계가 얼어붙고 한국 산업은 멈춰설 거라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때 단 한 기업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 이 한마디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광석 속 버려진 찌꺼기에서 세계 최고 순도의 갈륨을 뽑아낸 나라. 중국의 갑질을 기술로 무너뜨린 기업 고려아연. 위기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이름 K- 소재. 세계는 지금 묻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가 강한가, 기술을 가진 나라가 강한가. 대한민국은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역습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이 부활한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셨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감동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눈부신 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든 첨단 산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의 화려함 뒤에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원 의존이었습니다. 우리 기술은 세계 최고였지만 그 기술을 움직이는 핵심 소재는 대부분 중국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갈륨, 게르마늄, 인듐, 안티모니. 이름조차 낯선 이 광물들이 사실상 모든 산업의 심장부에 숨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모듈, 심지어 데이터 센터 서버까지. 이 희귀 금속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의 기반이 사실상 중국의 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뉴스에서 공급망 안정화라는 단어가 나와도 대부분은 흘려듣기만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 불안정한 구조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기업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수출을 막을 리가 있겠어? 라는 막연한 믿음. 그렇게 대한민국의 산업은 거대한 모래성 위에 세워진 채로 겉으로만 번듯한 첨단 강국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균형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불안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기업, 고려아연을 제외하면 말이죠. 온산 재련소의 굴뚝 아래에서 묵묵히 금속을 다루던 그들은 자원의 독립이야말로 진짜 기술의 완성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전통적인 재련 회사쯤으로만 여겼습니다. IT와 반도체 시대에 금속 재련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려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순물 속에서 순도를 찾고 낡은 산업 속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직했습니다. 매일같이 뜨거운 용광로 앞에 서서 광석을 녹이고 금속을 뽑아내며 기술로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이 다루는 것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산업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근육을 단단히 다져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세상에 알려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반도체와 AI, 자동차만을 주목했습니다. 그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 속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파도는 한국 산업 전체를 뒤흔들 자원의 봉쇄라는 이름의 시련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세계를 뒤흔드는 한 줄의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갈륨과 게르마늄 두 핵심 광물의 수출을 전면 통제한다는 발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상이 아니라 자원을 무기로 삼은 선언이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일제히 긴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타격이 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는 갈륨 수입의 70% 이상을, 게르마늄은 거의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산업 심장을 멈출 수도 있는 현실. 언론은 이를 경제 핵무기라 불렀습니다. 산업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반도체 공정 라인이 멈출 수도 있다는 두려움, 전기차 배터리 생산 일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대체 수입선을 찾아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건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수급 구조 자체가 이미 중국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중국은 세계의 공급망을 촘촘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취약한가? 세계 최고 기술 국가라면서 왜 핵심 소재,
하나는 스스로 못 만드는가? 그 질문은 뼈 아팠지만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부름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고려아연에게도 그랬습니다. 중국의 봉쇄 조치는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신호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길이지만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갈륨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전력 반도체, LED 레이더, 전기차 충전 시스템까지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되는 미래의 쌀. 그 갈륨이 사라진다면 기술 강국의 이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대로 의존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길을 개척할 것인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고려아연은 결단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자. 그 한마디가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재련소의 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금속의 빛이 아니라 기술 자립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중국이 공급을 끊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기업들은 현실을 인정하기보단 회피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치일 거야. 곧 풀리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의 회의실마다 불안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위기를 직시하기엔 너무나 큰 공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륨을 자체 생산하겠다는 발상은 당시로선 무모하게 들렸습니다. 재련 기술은 복잡하고 불순물 제거는 어렵고 경제성은 낮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기업이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고려아연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수익성 없는 모험은 자멸이다. 현실적인 우려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중국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컸습니다. 자원 자립을 위한 연구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고 실패의 리스크는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과 투자자들도 냉정했습니다. 재련소가 반도체 소재를 만들겠다고? 시대착오야. 비아냥 섞인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 속에서도 고려아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재련 기술, 미세 금속 회수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술로 길을 열겠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 구체적인 기술로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먼 길이었습니다. 연구소 안에서는 수백 번의 실험이 반복되었습니다. 갈륨을 추출해도 순도가 낮고 공정 효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투자 회의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끝이야. 중국이 봉쇄를 풀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된다. 그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변화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그리고 독립의 두려움. 고려아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포기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전의 고요처럼 그들은 내부에서 결단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도전을 선택할 것인가. 그 순간 고려아연의 여정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고려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기술이 아니라 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폐자원 속 미량 금속을 회수하는 실험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연구였습니다. 수익도 화려한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꾸준히 쌓아온 그 노하우가 지금 이 위기의 순간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고려아연 내부에서는 기술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재련공정 엔지니어, 환경화학자, 금속공학 연구진, 그리고 외부 협력기관까지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중국이 틀어준 그 갈륨을 우리가 직접 뽑아내자. 그 중심에는 새로운 멘토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금속의 회수 기술에 매달려온 한 기술자의 조언이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원은 땅에서 나는 게 아니다. 기술에서 나는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고려아연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 경쟁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재련소를 연구소로 바꿨습니다. 고로의 불빛 아래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전자현미경이 광석의 입자를 분석했습니다.
용광로 옆에서 하얀 실험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금속을 다루는 기술자이자 동시에 과학자였습니다. 갈륨은 재련 부산물 속에 아주 미량만 섞여 있었고 기존 방식으로는 경제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개발한 정밀 회수 공정은 다릅니다. 기존보다 공정비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수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술의 혁신은 항상 집념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실험실에서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이어지는 연구 끝에 새로운 촉매와 공정 조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침내 국산 갈륨 회수 기술의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고려아연은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돌파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현장에서 버텨온 기술자들, 책상 위 데이터보다 현장의 감각을 믿는 이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믿는 리더. 그 멘토의 철학이 조직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기술은 돈이 아니라 신념으로 만든다. 그렇게 고려아연은 기술 자립이라는 거대한 여정의 나침반을 얻었습니다. 결단의 순간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2024년 초 고려아연은 울산 온산제련소의 갈륨 회수 공정을 직접 구축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557억 원, 완공 목표는 2027년, 상업 생산은 2028년 상반기. 이 숫자들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산업사에 기록될 도전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에서 도면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단순한 재련회사가 아니다. 자원의 주권을 만드는 기술 국가의 선봉이다. 언론은 놀랐습니다. 중국이 장악한 시장에 도전한다고. 일부에서는 무모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첫 관문은 실행이었습니다. 결단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산의 바닷바람 속에서 건설 장비가 들어섰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는 용접음, 철골 구조물의 울림, 기술자들의 발걸음이 공장 부지 위에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아직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 예상치 못한 설비 문제, 그리고 외부의 회의적인 시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내딛는 순간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그 길은 낯설고 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험난함 속에서 그들은 이상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곧 역사가 된다. 고려아연은 생산 효율뿐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했습니다. 폐기물로 버려지던 부산물에서 새로운 자원을 뽑아내는 공정.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순환 경제의 미래를 상징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자원 독립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소식에 일본과 유럽의 산업계가 반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공급망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싶다. 그렇게 첫 관문은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벽을 넘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인식의 벽을 부순 순간이었습니다. 고려아연은 자신들의 길이 단지 기업의 생존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의 대체자가 된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자마자 그 길에는 수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장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예산은 급격히 늘어났고 설비 제작은 잦은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시제품은 예상보다 품질이 떨어졌고 초기 공정의 회수율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돈만 날릴 것이다. 제련소가 반도체 소재를 만들겠다고. 터무니없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탱한 것은 동맹이었습니다. 정부가 전략 광물 자립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세제 지원과 연구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재부품장비 연구기관, 대학교 연구소들이 잇따라 합류했습니다. 이건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문제다. 그 말이 합의된 순간 산업계 전체가 협력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도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관련 기업들이 가격을 대폭 인하하며 한국 시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갈륨 단가를 절반 이하로 낮춰 세계 시장을 교란시켰습니다.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도전을 초기에 꺾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해외 언론은 냉소적으로 썼습니다.
한국은 다시 중국산에 손을 벌릴 것이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정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현장 혁신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새 데이터를 분석하며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협력사들과 함께 설비 개선, 촉매 재조정,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에 나섰습니다. 시험의 연속 속에서 작은 성과들이 쌓여갔습니다. 불순물 비율이 조금씩 줄고 회수율이 점차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끈기와 집념은 결국 조직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맹이 등장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갈륨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고려아연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 LG, SK 등 주요 기업들이 협약서를 내밀며 한국의 자립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고려아연은 더 이상 외로운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은 그들을 단련시켰고 동맹은 그들을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적의 공격은 오히려 그들의 결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가격 공세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의 기술력은 점차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갈륨 순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면서 시장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길의 중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모든 여정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깊은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려아연에게 그 시기는 기술적 난관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정 효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투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몇몇 연구원들은 밤샘 실험 끝에 지쳐 병가를 냈고 일부 경영진은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를 놓고 격렬히 대립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손해가 너무 크다. 그러나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중국의 그늘 아래에 산다. 그 말은 무겁게 공기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고려아연의 싸움은 단순히 금속 생산이 아닌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기술적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갈륨은 재련 부산물에서 극히 미량만 추출할 수 있었고 불순물 제거 공정은 수십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조금만 조건이 달라져도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배관의 압력이 예상치 못하게 변하고 촉매의 반응성이 떨어지고 시제품의 품질은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다시 실험하고 조건을 바꾸고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바늘구멍만한 빛을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눈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완성하면 교과서가 바뀔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현장 한가운데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앞에서 무너지는 대신 스스로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재련소가 아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제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 조직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술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 산업의 진짜 자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심연 속에서 길을 잃을수록 오히려 길은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중국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어둠의 밑바닥에서 고려아연은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혁신은 한 번의 죽음을 겪습니다. 고려아연에게도 그날이 왔습니다. 시제품 양산 직전 핵심 공정의 제어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설비 일부가 멈추고 생산된 갈륨의 순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수백억 원이 들어간 시제품이 단숨에 불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했습니다. 세계 1위? 허상이다. 한국의 소재 독립은 꿈이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렸고 내부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어깨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한 기술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설계부터 전부 재검토합시다. 그 말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작은 불씨였습니다. 경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그들은 모든 걸 초기화했습니다. 설비 구조, 온도 조건, 공정 흐름, 반응 시간. 처음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6개월 동안 거의 외부와 단절된 채 그들은 그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실험복에 얼룩진 금속가루와 피로한 눈빛. 그 속에서 새로운 공정 알고리즘이 탄생했습니다. 불순물 제거 효율이 이전보다 40% 이상 향상되고 생산 단가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기술의 본질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신념으로 완성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신념은 죽음을 견딘 자들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드디어 다시 불을 켰습니다. 용광로의 불길이 치솟고 시제품이 재생산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갈륨순도 99.999%.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현장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재탄생은 기술의 완성이 아니라 그 과정을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날 이후 고려아연의 연구동에는 한 문구가 걸렸습니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실험 중일 뿐이다. 그 문장은 이 여정 전체를 상징했습니다. 끝없는 시련 끝에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아연의 독자적 갈륨 회수 기술이 완성되었습니다. 공정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 품질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안정화되었습니다. 국내 갈륨 수요를 자급할 수 있는 규모의 양산 체계가 구축되었고 남는 물량은 수출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회복이었습니다. 중국의 봉쇄에 흔들리던 한국 산업이 스스로 일어섰다는 사실, 그것이 모든 구성원의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언론의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갈륨 독립 성공. 중국 의존도 탈피한 세계 1위 기술. 세계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기업들이 고려아연과 공급 협약을 요청했고 일본의 소재 기업들조차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외면받던 재련소가 이제는 세계 공급망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산물 인듐 회수 기술이 함께 상용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인듐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의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이 절대 강세를 보이던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갈륨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정제해 연간 16톤 이상의 인듐을 회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시장 판도를 뒤집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의 공정에서 2개의 전략 자원을 동시에 확보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동안 소재 약소국이라 불리던 한국이 단숨에 K- 소재 강국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고려아연의 공장은 이제 단순한 재련소가 아니라 전략 광물 허브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자원의 무기화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중국이 단일 품목으로 압박할 때 한국은 다품 종고효율 기술로 대응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값진 보상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와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고려아연의 불빛은 울산의 밤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원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든 싸움에는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가장 험난합니다. 기술을 완성한 고려아연에게 남은 것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시험관 안의 성공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생산 라인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했고 품질은 균일해야 했으며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했습니다. 갈륨은 이제부터 진짜 전쟁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다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갈륨과 인듐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며 세계 시장을 교란했습니다. 공급 과잉을 일으켜 경쟁국들의 수익 구조를 흔드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용 절감보다 기술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제품의 품질은 오히려 더 높였습니다. 한국산 프리미엄 갈륨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기술력과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국내 산업계도 다시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고려아연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첨단 산업은 중국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정부는 이 성과를 전략 광물 자립의 모델로 지정하고 갈륨 인듐 게르마늄을 포함한 33대 핵심 광물의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울산의 온산재련소는 산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낡은 재련소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정제하는 기술 요새였습니다. 그 사이 세계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은 심화되고 자원 무기화는 더욱 노골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달라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아연의 기술은 해외에도 확산되었습니다. 동남아, 유럽,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이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귀로의 여정이자 세계로의 확장입니다. 고려아연의 이름은 점점 더 넓은 무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가치가 세상 속에서 진짜로 증명되는 순간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은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8년 고려아연의 갈륨이 상업 생산에 성공하자 세계 시장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지배하던 희소금속 시장에 균열이 생겼다. 한국이 새로운 주도국으로 떠오른다.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갈륨과 인듐의 생산 품질은 국제 표준을 초월했습니다. 순도 99.999%라는 수치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꾼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중심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고려아연의 기술자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은 곧 한국의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먼저 한국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독일의 반도체 클러스터, 일본의 기술 기업들까지 한국의 공급망을 안정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가들이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고려아연의 기술은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울산의 재련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용광로 위로 타오르는 불꽃은 단지 금속의 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립의 열기였습니다. 오랜 세월 중국의 자원 갑질에 눌려있던 세계가 이제 한국의 기술 앞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단지 한 회사의 성취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부활의 순간 고려아연은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자원을 다루는 기술을 가진 나라다. 이 말은 울산의 재련소 벽면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세계를 향한 선언이 되었고 그들의 도전은 산업사의 전환점으로 남았습니다. 마침내 한국은 중국의 자원 갑질을 기술로 이긴 나라, 세계가 인정한 K- 소재 강국으로 부활했습니다. 승리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려아연은 자신들이 얻은 성과를 산업 전체로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고 후속 기업들과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이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응용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은 이제 소재 자립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갈륨과 인듐,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 전략 광물의 국산화 비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가격과 통제에 휘둘렸지만 이제는 한국이 가격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의 재련소는 견학과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고 세계 각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고려아연은 이 기술을 단지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유의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진짜 강국은 기술을 나누는 나라다. 그 말처럼 한국은 자원의 제국이 아닌 기술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뉴스에서 자원 무기화가 나와도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자원 자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독립은 국가의 자존심이 되었고 고려아연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한 세대 전 우리는 자원을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상징이 바로 K- 소재였습니다. 고려아연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속을 만든 게 아닙니다.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불빛은 산업의 어둠을 밝히고 전 세계의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중국의 봉쇄 덕분에 성장의 계단이 생겼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이었고 그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레이션이 속삭입니다. 진정한 자원은 땅속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자원이 깨어난 순간 한나라가 다시 태어났다. 오늘 영상에서 공감이 와닿았던 부분이나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보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대한민국 글로벌 K-감동사연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